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예. 가지 여쭙겠는데요. 네. 지금 불면증 외에 다른 앓고 계시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예, 당뇨가 있고, 저기 혈압이 있고, 그래. 아, 당뇨랑 혈압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3년 전부터 네. 불면증이 시작이 되셨고, 그리고 네. 치료를 받고 계셔도, 신경과에서 치료를 네. 받고 계셔도 호전이 없으시다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네.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 한의원도 다녔죠. 한의원에서 약도 먹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치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 같은 건 안 맞고 약을 먹었어요. 얼마나 치료를 받으셨는지? 한 달분? 한 달 정도요? 네. 네. 우선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면이라는 것이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호전되기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이 좋아졌다가 또 악화 그리고 호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면증의 그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적으로는 심신불교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속에는 진액이 부족하고 어머님처럼 지금 갱년기를 지나시면서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시면서 진액이 부족하고 그리고 TV 보라고. 네, 진액이 부족하고 그 심화가 뜨는 증상을 심신불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신불교증을 치료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치료는 진액을 보충하고 심화를 꺼주는 치료를 지속하시면은, 그러니까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거는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머님. 네. 네, 그리고 또 염창성 원장님이 평상시에 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깐만 더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그 어머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눈을 감고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 숙면, 잠에 드는 시간은 전혀 없으신가요? 네네네. 아, 그럼 이제 상당히 피곤하시겠네요. 근데 그렇게 피곤을 못 느껴요. 그럼 식사는 잘 하십니까? 네, 먹는 거는 잘 먹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제 처음에 3년 전에 이게 불면이 생긴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네, 있죠. 어떤 건지 말씀 가능하십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예. 실패하고 막 그래갖고 좀 복잡한 일이 있어갖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 예. 그때부터 그렇게 잠이 안 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어머님 뭐 원인을 똑같이 생각하면 이런 큰 사건이나 충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심신불교나 또는 사려상비라는 한약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 어떤 부조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그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원인이 개선이 되면 사실 훨씬 더 수면에 그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가정에 큰 일이 생긴 거고 속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이 될 텐데 사실 어머님께서 어떤 좋아하시는 취미나 어떤 즐겨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좀, 제가 예. 뭐 그런 건 없고 예. 그냥 하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지금 식당에 좀 일을 다니고 있어요. 일을 다니세요? 네네네. 근데도 피곤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마 일을 다니셔서 이제 뭔가 좀 육체적인 활동을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심신불교나 아니면은 사려상비 같은 형태로 인해서 한약적인 치료나 침치료 또는 뜸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 그 기간이 안타깝지만 한 달은 부족하고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하다가 힘들거나 효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맞춰서 일정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만한 뭔가 다른 걸 찾으셔서 그러니까 좀 재미가 있는 뭐 흥미가 있는 게 뭘까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를 좀 찾으신다면 지금보다는 수면 패턴이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어머님
네, 우선은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자각적으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각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각적 이명은 남은 들을 수 없는데 자기만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타각적 이명은 남도 들을 수 있고 자기도 호소하는 이명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각적 이명 또 자각적 이명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자각적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웨이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기지나 웨이도에 이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이 쪽에 문제가 있는데 중이염이나 이경구증 같은 거가 있게 되고요. 뇌이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니에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양 같은 게 생길 경우 이제 자각적 이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혈압, 당뇨, 갑상선 한지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각적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주파의 음이 단속적으로 이제 들렸다 말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귀에 이제 음을 전달하는 그 전음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고주파의 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릴 경우에는 그 뇌 이상의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가문성 문제가 있다고 봐서 중추신경 장애나 청신경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각적 이명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이명을 말하는데요. 가령 이제 영국의 근육에 경련이 있거나 아니면 동정맥류가 있거나 아니면 이간의 이상 개방을 이제 일으키는 이제 유스타키오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타각적 이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만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자각적 이명과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타각적 이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명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이렇게 증상별로 잘 나눠서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건 원장님, 그렇다면 이 이명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은 이명 같은 경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실증과 허증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실증의 이명과 허증의 이명의 특징에 대해서 이명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실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사기가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고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급성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색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거나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기는 가나 이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량진미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음식 부절하거나 기거가 불거해가지고 생기는 다마 이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의한 풍열 이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증 같은 경우는 몸이 허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피로감을 느낄 때 더 심해지고요. 야간에 심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명음이 좀 약하고 그냥 지속적인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50대 이상 이제 퇴행성과 연관된 신어 이명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난청과 더불어서 청력 감퇴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 이명 같은 경우는 비위가 허약하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소화 기능이 약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권태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혈어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계나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아니면 이제 그 심혈어 증상을 같이 동반한 이제 이명이 있습니다. 네,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나눠서 한의학적 원인을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도 좀 다르게 설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재현 원장님, 내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주로 이명이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명을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허증의 대표적인 신어 이명과
실증의 대표적인 간화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어 이명은 원인은 신장의 기운이 부족해지는 것인데요. 노화나 퇴행에 따른 청각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만성 요통이나 관절통, 그리고 만성 피로가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50대 이후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명의 양상으로는 지속적이고 잔잔한 소리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치료로는 보정기, 입원기 하여서 정기를 보하고 원기를 더하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실증의 대표적인 간화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화 이명의 원인으로는 간 기능의 비정상적인 항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신경계의 흥분으로 인해서 청각신경이 손상되어서 이명이 발생합니다. 연령으로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이러한 이명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명의 양상으로는 고음과 날카로운 소리를 호소하게 되고요. 치료로는 청간탕이나 청기탕과 같은 신경계의 흥분을 억제시키는 안정시키는 탕약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신어인지 간화인지에 따라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신어 이명과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고요. 간화 이명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직장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이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빈도들도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건 원장님, 그렇다면 원인별로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하잖아요. 네. 어떤 치료 방법들이 효과적일까요? 우선은 이명의 치료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 같은 만성 이명 같은 경우에는요, 완치보다는 이제 이명에 의한 고통도를 경감시키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런 신어 이명 쪽 이명 같은 경우에는 퇴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이를 바꿔 젊어질 수 없듯이 천천히 퇴행을 좀 천천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허증과 실증을 나눴지만 허증과 실증이 사실은 같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신어인 상태에서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이명이 증가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적절하게 받게 되면 증가된 이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 치료를 먼저 우선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명이 있는 위쪽 부위 같은 경우는 수소양 삼초경하고 족사양 단경 쪽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이문천궁 청해 같은 이제 주변 쪽 치료 혈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명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이제 한 게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F열 뒤에 있는 쪽에서 내려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흉복관까지 연결되는데 이 미주신경을 좀 치료하는 목적으로서 F이나 이제 상부 경추 쪽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제 아까 전에 만든 이문천궁 청해에 점침이라고 해서 전기자극을 주게 되게 되면 침 효과를 조금 더 좋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명 같은 경우에 이제 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이나 아니면 이제 신경 쪽 이제 말초신경 문제 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흉쇄유두근이라고 해서 목 쪽에서 연결하는 근육인데 특히나 이 흉쇄유두근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명과 더불어서 현운 이런 게 발생되게 되고 마치 이제 메니에르나 이제 다른 이제 내과적 질환과 이제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선 봤을 때 전방두부 자세, 거북목 자세가 있고 단단하게 돼 있고 거기를 눌렀을 때 이제 방산토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을 적절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는 추나 치료가 적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추 2번하고 3번에서 올라가는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목 쪽으로 가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쪽 이제 상부 근육 쪽이 많이 긴장되게 되면요, 말초신경을 포착하게 되면서 이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급성 가능성 난청과 더불어 발생한 이명인데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주 내에 어느 정도 처치를 안 한다면 이 이명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이제 그 프레드니졸론 같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 쪽의 연구를 보게 되면 그 스테로이드와 함께 실형탄 같은 거를 같이 병 투여할 경우는 스테로이드 양을 빨리 줄일 수 있고 효과가 좋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약적 원인에 따라 신어, 가나, 다마 이런 이제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약 치료도 병행하면 이명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침 치료부터 전침 치료,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추나요법, 그리고 원인에 따른 한약 처방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교정 습관도 중요하겠죠. 그쵸. 신준 원장님, 그렇다면 이명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명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신경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조용한 장소에서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음, 음악과 같은 적절한 소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이상으로 인한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짜지 않게 음식간을 하여서 식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피, 콜라 등의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물질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이명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상시에 큰 소음은 피하고 평상시에 혈압 관리도 잘하고 또 식습관으로는요, 짜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준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명에 도움되는 혈자리나 마사지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명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 주위의 혈자리인 귀 앞쪽에 있는 이문, 청궁, 청회 세 가지 혈자리는 귀와 인접한 혈자리로 이명 증상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또한 그 주위에 예풍이나 풍지혈 그리고 풍부혈 등도 이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강력한 마사지로 작용하는 제3대구치 뒤쪽에 있는 영국의 뒤쪽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는 혼자 하기에는 구역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한의사와 함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의 아니, 그 다리 아픈 게 걸으실 때 그러세요?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그러세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세요? 걸을 때가 가장 걸을 때 불편해요. 가장 불편하고요. 일어났다 걸을 때 이제 점점점 걷다 보면 이제 아파지세요? 네네. 네. 어머니 혹시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엑스레이나 뭐 MRI나 검사해 보신 예. 적 있어요? 예, 거기서 예.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예, MRI를 찍었는데 네. 예, 허리에는 별 저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네. 예, 엑스레이만 찍으신 거죠? 아니요. MRI를 MRI도 찍었어요. 찍었는데 별 예. 문제가 없으시다. 저기 예. 어머니 혹시 지금 예. 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시는 일 없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침에 좀 더 힘드세요? 아니면 저녁에 좀 더 힘드세요? 그런 증상이? 저녁에 더 힘들어요. 저녁에 좀 더 힘드시고요. 예, 누워 있으면 막 다리가 쑤시고 아플 때가 많아요. 누워 있을 때 다리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예, 아픈다고요?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플 때가 네네. 많고요. 어머님, 걸을 때는 네. 걸을 때는 한 200m 정도 가면 네. 이제 물론 이제 평지죠. 네. 오르막길 같은 데는 더 조금밖에 못 가고 네. 그때 이제 막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갖고 네, 몇 어머님. 발짝 가다가 또 서 있고. 예, 말씀 간단하게 빨리 드릴게요. 네. MRI 상으로 이제 그 디스크나 이런 게 없어도요. 말초신경 쪽으로 또는 이제 근육이 많이 굳어도 지나가는 신경길을 좀 자꾸 건드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목을 이렇게 꽉 쥐고 있을 때보다 풀 때 이렇게 손이 저린 것처럼요. 쉴 때 저린다 그러면 말초신경 포착 증후군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근육을 잡아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충분히 좀 눌러봐서 통증 부위를 풀어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